주말 사이에 주목해야 할 뉴욕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황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올해 44번째 사상 최고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연말 랠리 이어가나? 자, 이번 주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달의 뉴욕 증시는 좀 변동성을 보이긴 했지만 수익률이 아주 우수했습니다. 자, 남은 12월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 12월 연말까지는 뭐 꾸준한 좀 반등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한 주부터 좀 살펴보면은요,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요, 거의 2%가 좀 반등을 했는데요. 이렇게 시장 자체가 많은 분들의 우려 내지 이런 어떤 걱정과는 달리 꾸준히 올라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그냥 미국 시장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 거란 얘기는 좀 조금 걷어들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가장 큰 것은 역시 소비자들의 심리가 10월보다 오히려 또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 좀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황과 미국 상황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림 보시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난주에 발표된 것인데요.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낮았지만 그래도 지난달보다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앞선 코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S&P 글로벌 미국 복합 지수가요. 54.1이라는 숫자가 나왔었거든요. 10월 달에. 근데 이번에 11월에는 다시 55.3으로 나오면서요. 이게 또 2022년 4월 이후 그러니까 2년 반 만에 또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PMI라는 것은 서비스업, 제조업 모두 통합된 것인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본격 시즌 연말 쇼핑 시즌이 기대되는데 이런 것들도 고조가 되고 있죠. 내일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말씀드리겠지만요. 실제 미국 여행객은요.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S&P 500,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고공행진하고 있고 특히 다우지수는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44번째 올해 들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지나면 12월이 되고 일단 연말까지 가는 거 뭐 본론적인 질문이 들어갈 텐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은 워낙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가 탄탄히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물론 통계라는 것 자체는 과거의 통계가 절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뭐 폄하할 필요 없겠고요. 그냥 그 팩트 자체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딱 이제 노란 부분은 이제 박스를 쳐놨는데요. 바로 이것이 11월 지난주와 한 2주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딱 요게 노란색을 지나고 나는 그 시점이 바로 그 노란색 지난 시점이 너무 좀 만화 같은 얘기지만 딱 오늘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연말 요번에 그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네. 목요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아시다시피 블랙 프라이데이가 협의했고 우리나라 이제 미국에서 쇼핑에 대한 달리인데요. 그 주간부터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지금 11월에 딱 이런 시점이 좀 와 있다라는 것도 재미난 통계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특히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결국 이익의 증가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뭐 증가율을 다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되겠지만 12개월 이 선행 그러니까 주당 이익과 S&P 500의 흐름이 미국 주식을 이해하는 가장 큰 단 하나의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딱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도통 모르겠다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익의 증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겠고요.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것을 사야 되냐 하면 물론 상대적으로 그동안의 과거 평균 대비 PR로 보면 밸류에이션 높아지는 건 일정 수준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하시는 분을 위해서 그림을 보여드리면 S&P 500의 제일 왼쪽은 나스닥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S&P 500 기본 지수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줄을 거 있는 것이 최근 5년 동안에 5년, 10년 동안의 평균이 되겠는데요. 그거보다 약간 비슷하거나 좀 낮은 것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밸류에이션 부담도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면 S&P 중형주 지수라든가 소형주 지수 그리고 아니면 S&P 500에서 동일 지수, 동일 가중 평균 지수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평균 내지 평균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그런 쪽으로 대한 관심을 늘릴 필요도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일 비중 지수를 보면 RSP라는 ETF가 있겠고요. S&P 400, 흔히 해서 중형주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IJH, 그리고 IJR은 S&P 900, 그러니까
900등부터 1,500등까지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S&P 500이 기본이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굳이 또 그런 쪽에서 불안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정도 ETF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세 가지 ETF도 살펴봤고요. 많이 올라서 힘들 것이라는 걱정은 넣어뒀던 11월이었습니다. 거기다 이번 주에는 미국인들이 참 좋아하는 그 추수감사절, 거기다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 연말까지 쭉 네, 그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뭐 좋은 흐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네요. 자,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자, 월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전문 매체 밸런스의 보도입니다. 테슬라 여러분 궁금하시죠?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더니 2022년 4월 이후 최고가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테슬라의 지속적인 상승 일단 목표를 어느 정도로 두면 되겠습니까? 네, 뭐 굳이 뭐 그 목표 주가 자체보다는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에 일단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2주 최고가는 물론이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2022년 4월 최고가인 $350 수준에 마감했는데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것은 2021년 11월 4일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409.97달러였는데 이제 다시는 못 갈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이제 보면 14% 수준까지 근접했기 때문에 가시적인 어떤 목표에 좀 도달한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테슬라가 지금 왜 계속 올라가느냐는 것인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소위 전기차에 대한 크레딧이요. 우리를 보면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서 완전히 없애면 또 큰일 날 것 같이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내연기관과의 가격 경쟁력은 격차가 오히려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자체도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할 정도로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 자율 주행 정책에 대한 연방 정부의 규제가 좀 속도감 있게 완화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약간 간과하고 있는 것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이 2025년에 크게 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인데 바로 이 부분은 젠슨항도 이번 실적 시즌에 앞서서 실적 시즌에 발표한 그 컨퍼런스에서 로봇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얘기를 강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로봇 시대도 기존의 이제 산업의 로봇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이 시장에서도 역시 가장 큰 강자는 한편에서 엔비디아, 한편에서 테슬라가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 테슬라에 대해서 약간 부담스러운 거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다시 100배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가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10월 실적 발표와 트럼프 당선 이후 월가 목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자체도 이 주식에 대한 월가의 투자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평균 의견은 중립이에 불과하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시면서 너무 한쪽에 올인하다기보다는 좀 분산 투자 차원에서 꾸준히 갖고 가시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올해 계속 잘 갔던 건 아닙니다. 한때 3대 지수보다 아래에 있던 이 수익률이었는데 본전을 되찾자마자 아주 급격히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테슬라 좀 궁금한 종목 지금 탑픽 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금 소식에 대한 것도 또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가 보도했습니다. 금 다시 반등세 노려볼까입니다. 최근 들어서 금 좀 내려간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 들리던데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내년에 $3,000 찍을 것이라고 보는데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후에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고요. 달러가 강해지면서 금은 또 쉬는 모습 보여서 한 2주 정도, 2, 3주 정도 쉬었었는데요. 지난주에는요, 주가 다시 그 금값이 올라가면서 온스당 가격이 $2,700 넘어섰습니다. 주간 단위로 상승한 것은요, 2023년 10월 이후로 주간 단위 상승폭은 가장 커 있는데요. 마침 또 UBS가요, 현재 시점에서 금값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성이 높다 얘기하면서 이런 상승세는 내년도까지 이어질 개연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들이 얘기하는 네 가지 배경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물론 전쟁 끝날 수 있지만 또 다른 쪽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글로벌 금리 인하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 세 번째, 금 ETF 상품의 지속적인 자금 유입이 뚜렷하다는 것인데요. 지난 3분기 동안에요. 3분기에 2022년 1분기 후 금에 대한 그 펀드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특히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 비중을 좀 축소하고 금의 비중을 올려가는 그런 추세는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런 네 가지를 통해서 금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헤드라인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마켓업입니다. 음악 ETF 새로운 시장입니다. 이항용 위원님은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계속 같이 스터디를 해주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이 음악 ETF 시장, 신산업 투자, 그러면 좀 유명인의 후광 효과라고 그 보도가 되더라고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그건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경험 소비라는 큰 메가 트렌드에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소비라는 것이 이제 먹고 마시고 뭐 옷 입고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각각 하나하나 실제로 가서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커지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 그냥 단순한 해외여행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서 하는 것들, 뭐 어떤 공연을 보러 다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젊은 분들 사이에서는 소위 MZ 시대에서는 소위 경험 소비가 하나의 큰 대세 트렌드로 되는 게 전 세계 문화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대표적인 것이 음악 공연들, 그러니까 라이브 공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2023년 3월에 시작한 소위 에라스 투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금년 12월 8일 이번에 그 12월 초에 밴쿠버에서 일단은 마무리하는데요. 총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발표했고요. 미국 여행협회에서는 총 경제적 여행이 100억 달러를 추산할 정도로 엄청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음악 산업이라는 자체를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특정한 예를 들어서 음원을 개발하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슨 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에 대해 관심 분명히 많은데요. 그런 것들은 특정한 연예인 한두 명을 위주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많이 주기 좀 부담스럽다는 분명히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면 그런 공연 시장을 갖고 있거나 음원에 대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이런 쪽이 관심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요즘 저희도 자주 소개해드렸던 라이브 네이션이라든가 스포티파이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일단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 ETF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2023년은 7월 출시한 뮤직 ETF인데요. MUSKQ라는 ETF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우리나라에 관련된 우리나라에도 그 BTS 뭐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를 포함이 다 있습니다. 전 세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브 네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뮤직 MUSKQ라는 ETF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거래가 많은 건 아닌데 제가 참고 좀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업계에서는 워낙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커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테일러 스위프트라든가 비욘세를 갖고 관련된 ETF가 이번에 출시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심볼도 먼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상 티커가 TYLR, BEYC 같은 이런 ETF도 출시될 정도로 이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흥미롭네요. 그간 우리가 스포티파이라는 그 주식을 참 주목하고 있었는데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 최근에 국내의 엔터도 좀 꿈틀대고 있는데 다 새로운 시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